밤 11시 50분, 은성그룹 본사타워의 심장부인 1층 로비는 거대한 수정동굴처럼 빛나고 있었다. 바닥은 칠흑 같은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덮여 있었고 그 위로 수천 개의 LED 조명이 천장의 거대한 샹들리에와 공명하며 낮보다 더 밝은 빛을 쏟아냈다. 이곳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힘, 은성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한지원은 이 거대한 심장에 가장 보이지 않는 혈관밤의 유령이었다. 그녀는 청소 카트를 밀며 로비의 광활한 공간을 가로질렀다. 24살. 하지만 달고 다른 회색 유니폼과 피로에 절어 핏기 하나 없는 뺨은 그녀의 나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낮 동안 이곳을 활보하는 값비싼 수트와 구두로 무장한 엘리트들은 그녀를 보지 못했다. 그들은 그녀를 혹은 그녀가 밀고 있는 카트를 자연스럽게 피해갔지만 그녀의 눈은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것이 지원이 원하는 바였다. 투명인간. 그것이 그녀의 갑옷이었다. 오늘로 꼬박 6개월째였다. 명문대를 최고 학점으로 졸업하고 한때 데이터 분석 분야에 떠오르는 신성이었던 그녀가 이 거대한 빌딩의 바닥을 닦는 일을 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복수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보다 더 절박한 정의에 대한 갈망 혹은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처절한 욕구였다. 지원은 잠시 카트에 몸을 기댔다. 어젯밤에도 꼬박 3시간밖에 자지 못했다. 낮에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이곳에서 청소를 하며 새벽에는 오로지 그녀만이 아는 전쟁을 치렀다. 그녀의 적은 거대했고 그녀는 먼지처럼 미약했다. 어지러웠다. 눈앞이 잠시 흐려졌다. 다시 초점을 맞췄다. 며칠째 이어진 샌드위치 한 조각과 에너지 드링크로 버티는 식사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로비 중앙의 거대한 미디어 파사드에는 은성그룹의 다음 분기 비전이 화려한 그래픽과 함께 펼쳐졌다. 투명한 경영 미래를 향한 도약. 지원은 그 문구를 보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투명성. 그녀가 지금 파헤치고 있는 거대한 부패의 구멍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단어였다. 그녀는 주머니 속을 더듬었다. 손가락 끝에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만져졌다. 낮에 그녀의 낡은 노트북으로 마지막 크로스 체킹을 마친 데이터 시트였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단 하나의 이름. 아직 증거라고 부르기엔 미약했지만 그녀의 직감은 확신하고 있었다. 이것이 5년 전 그녀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바로 그 방식이었다. 그때였다. 땡. 정적을 깨고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울렸다. VIP 전용 엘리베이터였다. 이 시간이면 모든 임원이 퇴근했을 터였다. 지원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려 했지만 로비 중앙에서는 피할 곳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대리석 바닥에 얼룩을 닦는 척했다. 육중한 금속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얼음장 같은 냉기가 먼저 흘러나왔다. 그리고 구두 소리가 들렸다. 또각또각. 서두르지 않지만 망설임도 없는 공간. 전체를 압도하는 발걸음 소리였다. 강태민, 은성그룹의 최연소 CEO. 지원은 숨을 죽였다. 그녀는 이 남자를 멀리서만 봤다. 언론에서 그리고 가끔 로비를 가로지르는 그의 뒷모습을. 그는 2명의 수행비서와 함께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조각상처럼 무표정했지만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수트 아래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박 부회장 건은 보류해. 내가 직접 처리한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비서들이 무어라 답하기도 전에 태민은 이미 로비 출구를 향해 몇 걸음 앞서가고 있었다. 그는 오늘 늦게까지 이어진 긴급 이사회에서 방금 빠져나온 참이었다. 이사회는 표면적으로는 순조로웠지만 물밑에서는 그가 심어놓은 감사가 막다른 길에 부딪혔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거대한 장벽, 그는 회사의 깊숙한 곳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 실체를 잡을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 태민의 날카로운 시선이 로비 한가운데서 비틀거리는 회색 유니폼에 꽂혔다. 지원의 눈앞이 노랗게 변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카트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몸이 기우뚱거리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향해 쓰러졌다. 구당땅, 요란한 소리와 함께 청소 도구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비서들이 먼저 반응했다. 회장님, 그들은 태민을 보호하려는 듯 앞을 막아섰다. 하지만 태민은 멈춰 섰다.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귀찮음. 그것이 그의 첫 번째 감정이었다. 하지만 쓰러진 여직원이 미동조차 하지 않자 그는 짧게 혀를 차며 다가갔다. 괜찮나? 그는 형식적으로 물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지원은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창백한 뺨에 달라붙어 있었다. 김 비서, 보안팀에 연락해서 의료실로 옮겨. 태민은 그렇게 말하며 몸을 돌리려 했다. 그는 이런 사소한 문제에 낭비할 시간이 없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원이 쓰러지면서 그녀의 낡은 유니폼 주머니에서 구깃구깃한 종이 한 장이 튕겨져 나와 태민의 구두 끝에 멈춰 섰다. 그것은 병원 진단서나 개인적인 메모가 아니었다. 태민은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는 원래 남의 물건에 호기심을 갖는 성격이 아니었다. 하지만 종이에 인쇄된 것은 그가 지난 몇 주간 꿈에서도 보았던 형태의 것이었다. 그것은 복잡한 데이터 매트릭스였다. 수십 개의 계좌번호가 암호화된 코드로 나열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특정 날짜에 정확히 일치하는 자금 이동.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다. 가장자리에는 손으로 휘갈겨 쓴 메모가 있었다. 페이퍼 컴퍼니 K7 자금 세탁 최종 단계 48시간 내 이체 예상 타겟 VPPC 강태민의 숨이 멎었다. 이것은 불가능했다. PG 부회장 박찬호. 이 데이터 시트는 그가 자신의 최정예 비밀 감사팀에게 몇 달을 매달려도 찾아내지 못한 바로 그 연결고리였다. 감사팀은 박찬호 부회장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심증은 있었지만 이렇게 정확한 유령 회사의 이름과 자금 흐름도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완벽한 분석 자료가 지금 막 과로로 쓰러진 청소부 여직원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태민은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바닥에 쓰러진 한지원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함정인가 아니면 우연인가? 박찬호가 자신을 떠보기 위해 심어놓은 스파인가 하지만 스파이라면 왜 이런 식으로 정보를 노출한단 말인가? 그는 종이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구겨진 종이에서 이 여자의 절박함, 그리고 그보다 더 강렬한 집요함이 느껴졌다. 김 비서. 태민의 목소리가 아까보다 한 톤 더 낮아졌다. 예 회장님, 보안팀은 필요 없다. 이 직원을 의료실로 옮기는 건 취소하고 내 차에 태워 직접 병원으로 데려간다. 그리고 이 직원의 신원 오늘 밤 안으로 내 책상 위에 올려놔. 입사 기록부터 가족관계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비서의 눈이 당황함으로 흔들렸다. 회장이 직접 직원을, 그것도 청소부를 병원에 데려간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회장님, 하지만 지금 당장. 태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의식을 잃은 한지원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안아들었다. 그는 그녀의 가벼운 무게에 놀랐고 동시에 그녀의 주머니에서 나온 이 종이의 무거움에 전율했다. 그의 충격은 동정심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미스터리 혹은 거대한 기회,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르는 것을 발견한 사냥꾼의 본능적인 충격이었다. 그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그녀가 들고 있는 것이 은성그룹을 뒤흔들거나 혹은 구할 수 있는 열쇠임을 직감했다.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은성그룹의 검은색 세단이 병원을 향해 미끄러지듯 출발했다. 뒷좌석에는 냉철한 CEO와 의식을 잃은 미스터리한 청소부가 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가를 구겨진 종이 한 장이 태민의 손안에 굳게 쥐어져 있었다. 병원 특실의 정막을 깬 것은 규칙적인 생체 신호음이었다. 한지원은 자신이 맡고 있던 소독약 냄새와는 차원이 다른 값비싼 항균 처리된 공기 냄새에 눈을 떴다. 시트가 너무 부드러웠고 방 안의 온도는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마지막 기억은 은성타워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었다. 일리오나군. 목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고개를 돌린 지원은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던 남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강태민. 그가 왜 여기에? 지원 온열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에 꽂힌 링거줄과 극심한 현기증에 다시 베개에 머리를 묻었다. 공포가 밀려왔다. 단순한 과로 실신이 아니었다. 그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었다. 내 주머니.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텅 빈 유니폼 주머니, 이제는 환자복으로 갈아입혀져 있었지만 쪽을 더듬었다. 강태민이 그녀의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구겨졌던 종이 한 장이 마치 법정 증거물처럼 팽팽하게 펼쳐져 들려 있었다. 이걸 찾나? 지원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6개월간의 노력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려던 그녀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이렇게 허무하게 발각되었다. 그는 당장 그녀를 불법 정보 수집 및 내부 기밀 유출 시도로 고소할 것이다. 영양실죄, 극도의 수면 부족이라고 하더군. 청소부가 그렇게 힘든 직업이었나. 태민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다. 그는 의사를 부르는 대신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신문자의 자세였다. 죄송합니다. 병원비는... 지원은 목이 잠겨 제대로 된 소리를 내지 못했다. 태민은 그녀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종이의 특정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BPPCH, 박찬호 부회장을 의미하는 건가?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뇌는 지금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빠져나갈 방법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회전했다. 이 데이터, 로비에서 주었나? 태민이 다시 물었다. 그의 눈은 그녀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조차 놓치지 않으려는 듯 날카로웠다. 지원은 순간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그는 그녀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아마도요. 로비 화장실 근처 쓰레기통 옆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냥 복잡해 보여서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거짓말이었다. 청소부가 이상한 종이를 줍는 것, 그럴듯했다. 태민은 잠시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로 수천 가지 계산이 오가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 그녀의 신원 조회를 마쳤다. 한지원, 한국대 컴퓨터공학 및 경영 데이터 분석 복수 전공, 4년 전액 장학생, 수석 졸업, 졸업 후 1년간의 공백, 그리고 6개월 전 은성그룹 자회사인 은성서비스의 환경미화팀 야간 파트타임으로 입사. 이력서와 그녀의 변명 사이의 괴리는 너무나도 컸다. 이런 두뇌를 가진 여자가 쓰레기통 옆에서 이 정도 수준의 분석 자료를 주워서 그냥 가지고 있었다. 쓰레기통 옆이라. 태민이 나직이 읊조렸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렇다면 이 손으로 쓴 메모는 뭐지? 자금 세탁 최종 단계. 48시간 내 이체 예상. 이것도 쓰레기통이 말해주던가. 지원은 얼어붙었다. 그녀는 자신이 데이터와 함께 메모를 적었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다. 태민은 그녀를 더 이상 압박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했다. 하지만 왜 목적이 무엇인가? 그녀가 박찬호의 사람이라면 이런 허술한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박찬호의 적이라면, 그렇다면 그녀는 아군일 가능성이 있었다. 강태민은 도박사였다.
그는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는 데 익숙했다. 지금 그의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그녀를 보안팀에 넘겨 불법 정보 수집 혐의로 조사하거나 혹은 이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자신의 판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그는 후자를 택했다. 병원비는 회사에서 처리한다. 내일 아침 퇴원 수속을 밟도록. 그리고 9시까지 본사 45층 전략 감사실로 출근해. 지원의 눈이 혼란으로 커졌다. 내 전략 감사실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오늘부로 당신은 환경미화팀 소속이 아니다. 태민은 구겨진 종이를 접어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다. 전략감사실, 데이터, 어시스턴트 인턴직으로 발령낸다. 내 직속이다. 이것은 상식 밖의 인사 조치였다. 청소부를, 그것도 야간 파트타이머를 본사 핵심 부서 CEO 직속 라인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은성그룹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지원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즉시 깨달았다. 이것은 배려나 도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시이자 시험이었다. 그는 그녀를 사자 굴 한가운데 자신의 눈이 닿는 가장 가까운 곳에 두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녀가 정말로 이 데이터를 분석할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녀의 칼끝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뜻이었다. 저는 그런 업무를 맡을 자격은 내가 판단해. 태민은 말을 잘랐다.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없어, 한지원 씨. 내일 아침 9시 내 제안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이 종이의 출처를 보안팀에 해명하든지. 선택은 당신 몫이야. 그는 더 이상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지원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동시에 어쩌면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6개월 동안 시스템의 가장자리에서 먼지를 털며 데이터의 부스러기를 주워 모았다. 하지만 이제 강태민은 그녀에게 시스템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었다. 물론 그 문 안에는 그녀를 물어뜯으려는 적과 그녀를 감시하는 더 무서운 포식자가 동시에 존재했다. 그녀는 링거 바늘이 꽂힌 손을 꽉 움켜쥐었다. 고통이 정신을 맑게 했다. 그래, 피할 수 없다면 정면으로 부딪히는 수밖에. 다음 날 아침 8시 50분. 한지원은 은성타워 45층 전략 감사실 입구에 서 있었다. 어젯밤의 환자복 대신 그녀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정장, 몇 년 전 면접을 위해 중고시장에서 구입한 낡은 검은색 스커트 정장을 입고 있었다. 다른 직원들의 화려하고 값비싼 옷차림과 비교되어 초라했지만 지원은 어깨를 폈다. 지금부터는 외양이 아니라 실력이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다. 전략감사실은 은성그룹 내에서도 CEO의 칼로 불리는 비밀스러운 조직이었다. 이곳의 직원들은 모두 업계 최고 엘리트들로 오로지 강태민 회장의 직속 명령만을 따랐다. 김 비서가 그녀를 사무실 한 구석의 작은 책상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복사기와 분쇄기 바로 옆자리였다. 노골적인 무시 혹은 시험이었다. 한지원 씨, 오늘부터 여기서 근무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데이터 입력과 자료 정리 업무를 맡게 될 겁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다.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청소부가 하루아침에 CEO 직속 부서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다는 소문은 이미 파다했다. 그들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지원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컴퓨터는 가장 구형 모델이었고 접근 권한은 가장 낮은 등급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이건 팀장님께서 요청하신 지난 3년간의 자회사 물류 비용 데이터입니다. 오늘 중으로 모두 검토하고 카테고리별로 재분류해서 보고하세요. 그녀의 책상 위에 산더미 같은 종이 서류철이 던져지듯 놓였다. 그것은 신입 인턴이 하루 만에 절대 끝낼 수 없는 양이었다. 명백한 괴롭힘이었다. 하지만 지원은 서류철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것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박찬호 부회장이 관장하는 핵심 자회사들의 물류 데이터였다.
강태민은 그녀에게 시험 문제를 던진 것이다. 내가 정말 그 종이를 분석할 능력이 있다면 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무언가를 찾아내봐라. 지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변의 수군거림이나 경멸 어린 시선을 무시했다. 그녀의 눈은 오직 모니터 속 숫자들만을 쫓았다. 6개월 동안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진짜 데이터였다. 그리고 몇 시간 후 45층 반대편 끝 CEO 집무실에서 강태민은 자신의 모니터를 통해 한지원 자리의 실시간 업무 로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데이터를 단순히 입력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심어놓은 미끼 의도적으로 숨겨진 몇 개의 불일치한 데이터를 정확히 찾아내고 있었으며 심지어 그것들을 별도의 파일로 분류하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그는 제대로 된 물건을 찾은 것일지도 몰랐다. 이제 그녀가 사자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지켜볼 차례였다. 한지원의 등장은 전략감사실에 팽팽했던 일상에 던져진 돌멩이와 같았다. 처음 며칠간 그녀는 사무실의 유령이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노골적으로 말을 걸지 않았지만 그들의 시선은 끊임없이 그녀의 등 뒤에 머물렀다. 회장의 여자라는 저속한 소문부터 비밀 감찰 요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추측까지 그녀는 순식간에 은성타워 45층의 가장 뜨거운 가십이 되었다. 그러나 지원에게는 그런 시선들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강태민이 던져준 산더미 같은 데이터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것은 강태민의 의도대로 미끼이자 시험이었지만 지원에게는 6개월간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오아시스였다. 그녀는 청소부 유니폼 대신 낡았지만 단정한 정장을 입고 매일 아침 정확히 8시 30분의 자리에 앉아 밤 10시가 넘도록 숫자의 미로를 헤맸다. 그녀는 주어진 업무인 물류비용 재분류를 완벽하게 해내는 동시에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자신만의 작업을 병행했다. 그녀는 시스템의 가장 낮은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천재적인 프로그래머였던 아버지가 어린 시절 그녀에게 가르쳐준 것은 모든 시스템에는 뒷문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정식 루트가 아닌 데이터 로그 파일의 미세한 흔적들을 추적했다. 그리고 그녀는 발견했다. 박찬호 부회장이 관장하는 자회사들의 물류 데이터는 표면적으로 완벽했다. 하지만 특정 시점 특정 항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 이 비용은 그룹 내부 감사를 받지 않는 아주 작은 규모의 외주 용역 업체 3곳으로 분산되어 지급되고 있었다. 클린 로지스틱스, 블루마린, JMP 컨설팅. 지원은 이 3개의 이름에서 자신이 밤새워 추적했던 유령 회사들의 냄새를 맡았다. 한편 60층 부회장실, 박찬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거대한 통유리 창을 통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은성그룹의 2인자였으며 창업주 시절부터 그룹에 몸담아 온 실세였다. 강태민이 선대 회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회장직에 오르긴 했지만 박찬호는 여전히 그룹의 재무와 핵심 자회사들을 소나귀에 쥐고 있었다. 그래, 그가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묻으며 말했다. 그 청소부 계집애는 좀 어떤가? 그의 앞에는 전략감사실 소속이자 박찬호가 심어둔 눈인 오 팀장이 서 있었다.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부회장님. 그냥 일을 미련할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강 회장님이 던져준 3년치 물류 데이터를 정말로 밤새워가며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회장님의 단순한 변덕이거나 저희를 교란시키려는 연막인 듯합니다. 박찬호는 가볍게 코웃음을 쳤다. 강태민이 그럴 위인이 아니지. 그놈은 자기 할아버지를 꼭 닮아서 의심이 많고 계산적이야. 그 계집애를 45층에 앉힌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다. 하지만 청소부 출신입니다. 뭘 안다고.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다. 박찬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를 봤을 수도 있지. 계속 주시해. 그리고 너무 나대지 못하게
적당히 손을 좀 봐줘.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그날 오후부터 지원을 향한 보이지 않는 압박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는 데이터였다. 그녀가 몇 시간에 걸쳐 작업한 분류 파일이 알 수 없는 시스템 오류로 저장이 되지 않거나 파일 자체가 손상되어 열리지 않는 일이 빈번해졌다. 오 팀장은 그녀를 불러 한지원 씨 기본적인 파일 관리도 못하나 이러니까 청소부 출신은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다시 해. 라며 모욕을 주었다. 사무실의 모든 직원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였다. 지원은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와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님을 알았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작업을 방해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고립이었다. 그녀는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줄을 섰지만 그녀의 앞뒤로 서 있던 감사실 직원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흩어져 다른 테이블로 가버렸다. 그녀는 언제나 거대한 식당에서 홀로 밥을 먹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들으라는 듯 수군거렸다. 저 여자 때문에 우리 부서 물 흐려진다니까. 밤에는 회장님 수발이라도 드는 건가? 지원은 그 모든 모욕을 묵묵히 견뎠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클린 로지스틱스 뿐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위협은 더 직접적이었다. 퇴근 시간을 훌쩍 넘긴 밤 10시. 사무실에는 지원 혼자 남아 있었다. 그녀는 낮에 사라졌던 파일들을 복구하며 동시에 3개의 용역업체를 파고들고 있었다. 그녀는 이 업체들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모두 같은 날 같은 주소지에 페이퍼 컴퍼니 사무실에서 발급된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던 순간 아직 퇴근 안 했나 한지원 씨. 굵직한 목소리에 지원은 화들짝 놀라 모니터 화면을 급히 껐다. 오 팀장이 팔짱을 낀 채 그녀의 책상 앞에 서 있었다. 마무리할 게 좀 남아서요.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보기 안 좋아. 오 팀장은 그녀의 책상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여긴 말이야, 학교가 아니야.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괜히 능력도 안 되면서 이것저것 쑤시고 다니면 다치는 수가 있어.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지원은 시선을 내리깔았다. 조언 감사합니다, 팀장님. 특히 오 팀장은 몸을 숙여 지원의 귓가에 속삭였다. 물류 데이터 같은 건 말이야, 숫자가 많아서 머리 아프잖아. 그냥 시키는 대로 분류만 해. 그 이상은 알 필요도 없고. 오 팀장이 사무실을 나가고 지원은 차갑게 식은 손을 움켜쥐었다. 그들은 반응했다. 그녀의 접근이 그들의 신경을 건드린 것이다. 박찬호 부회장은 그녀를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위협으로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그때 CEO 집무실에서도 알림이 울렸다. 강태민은 자신의 모니터를 통해 한지원 파일 접근 로그를 보고 있었다. 지난 24시간 동안 그녀의 파일에 3번의 비인가 삭제 시도가 있었고 모두 오 팀장의 IP에서 발신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한지원은 그 공격을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매번 데이터를 백업하고 다른 경로로 복원해내고 있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었다. 태민은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김 비서, 지금 당장 한지원 씨를 내 사무실로 올려보내. 몇 분 후 45층의 모든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지원은 CEO 집무실로 호출되었다. 사무실은 다시 한번 술렁이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 쫓겨나거나 혹은 지원은 굳은 표정으로 집무실 문을 열었다. 이것이 또 다른 시험인지 아니면 해고 통보인지 알 수 없었다. 강태민은 그녀가 병원에서 만났을 때와 똑같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그녀에게 모니터 화면 하나를 돌려 보여주었다. 그것은 오 팀장이 그녀의 파일에 접근한 로그 기록이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나? 지원은 침묵했다. 오 팀장이 당신을 방해하고 있어. 그리고 그 뒤에는 박 부회장이 있겠지. 태민은 사실을 확인하듯 말했다. 그런데도 당신은 계속 파고들었군. 물류 폐기물 처리 비용.
그 세계의 유령 회사. 뭘 찾았지? 지원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강태민은 그녀의 모든 작업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그의 손바닥 안에 있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오 팀장의 방해 공작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시험하신 겁니까? 지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렸다. 시험이었지. 태민은 순순히 인정했다. 당신의 압박 속에서 얼마나 버티는지, 그리고 얼마나 유능한지 당신은 둘 다 증명했어. 이제 당신이 주었다고 주장하는 그 종이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볼 시간이야, 한지원 씨.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지? 그는 그녀의 모든 거짓말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지원은 결심한 듯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것은 도박이었다.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었다. 강태민의 집무실은 거대하고 고요했다.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마치 수억 개의 다이아몬드를 뿌려놓은 듯 화려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한지원은 강태민의 책상 앞에 선 채 그의 날카로운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낡은 정장은 이 호화로운 공간과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다시 묻지. 강태민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당신 정체가 뭐야? 그리고 그 데이터는 어디서 났지?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오 팀장의 방해 공작을 견뎌냈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가진 능력이 단순한 데이터 분석가를 넘어선다는 것을. 더 이상의 거짓말은 무의미했다. 지원은 지난 6개월간, 아니 지난 5년간 자신을 짓눌러 왔던 거대한 비밀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를 했다. 그 데이터는. 지원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제가 직접 분석한 겁니다. 지난 6개월간 은성 서비스 환경미화팀으로 일하면서 서버실 폐기물 관리 구역에서 확보한 폐기된 하드 드라이브와 네트워크 로그 기록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태민의 눈썹이 미세하게 치켜 올라갔다. 폐기된 하드 드라이브. 그것은 정보보안팀의 규정 위반이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 일을 계획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다. 이유가 뭐지? 그가 물었다. 단순히 돈을 원했다면 이 정보를 들고 박찬호 부회장을 찾아가 거래를 시도했겠지. 하지만 당신은 내 눈에 띄는 방식을 택했어. 일부러 쓰러진 건가? 아닙니다. 지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쓰러진 것은 제 계산 밖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 접근하려 했던 것은 맞습니다. 은성그룹 내부에서 유일하게 박찬호 부회장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회장님뿐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왜 박찬호 부회장이지? 태민은 핵심을 찔렀다. 단순한 내부 고발자의 정의감이라고 하기엔 당신의 눈빛은 너무 절박해. 지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 망막 위로 5년 전 그날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 그리고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버지의 손. 그녀는 다시 눈을 떴다. 이번에는 그녀의 눈동자에 억눌렀던 슬픔과 차가운 분노가 동시에 타올랐다. 5년 전 그녀가 말했다. JS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태민은 미간을 좁혔다. 이름이 생소했다. 모르겠군. 그러시겠죠. 지원이 씁쓸하게 웃었다. 대기업의 자금 흐름에 비하면 먼지 같은 중소기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가장 정직하고 혁신적인 데이터 보안 기술을 가진 회사였습니다. 제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였죠. 태민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변했다. 그는 책상 위에 단말기를 켜서 JS 데이터 솔루션을 검색했다. 파산. 대표이사 한정훈, 5년 전 자금난으로 인한 자살. 아버지는. 지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은성그룹의 하청 입찰에서 부당하게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희 회사의 핵심 기술이 경쟁사로 넘어간 것을 알게 되셨죠. 아버지는 그것이 단순한 입찰 비리가 아니라 내부제에 의한 기술 탈취 및 유착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증거를 모아 은성그룹 감사실에 제보했습니다. 이태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 회사는 모든 거래처에서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고 은행 대출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버티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사람, 지원은 태민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그때 그 감사실을 총괄하고 경쟁사와 유착하여 기술을 빼돌리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바로 지금의 박찬호 부회장입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제가 찾은 유령 회사들, 클린 로지스틱스 블루마린, 그 이름들은 5년 전 아버지의 장부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 있던 이름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박찬호는 5년 전 아버지를 무너뜨렸던 그 방식을 이용해 지금은 은성그룹의 자금을 빼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가 왜 목숨을 걸고 청소부로 잠입했는지, 왜 그토록 절박하게 데이터에 집착했는지. 이것은 복수심을 넘어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기 위한 딸의 처절한 싸움이었다. 강태민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다시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등은 여전히 꼿꼿했지만 그가 내뿜는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무거워져 있었다. 그는 선대 회장이었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남긴 유언을 떠올렸다. 은성을 삼키려는 내부의 적을 조심해라. 그 뿌리가 아주 깊다. 그는 그것이 박찬호 부회장을 의미한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노회한 2인자는 자신의 꼬리를 절대 드러내지 않았다. 태민은 지난 2년간 그를 잡기 위해 최정예 감사팀을 동원했지만 그들은 언제나 한 발 늦었다. 그런데 이 어린 여자가 단 6개월 만에 폐기된 하드드라이브 몇 개만으로 그 괴물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 증거를 찾아낸 것이다. 그녀는 단순한 천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강한 동기를 가진 상처 입은 늑대였다.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태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은 지금 나에게 협상을 제안하는 건가? 아니면 아니요. 지원이 그의 말을 끊었다. 저는 정의를 원합니다. 박찬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는 것. 그것뿐입니다. 회장님은 은성의 주인이십니다. 자신의 집을 갉아먹는 암세포를 제거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제가 칼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강태민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차가운 눈에 처음으로 인간적인 감정 혹은 동맹자에 대한 인정이 스쳤다. 그는 그녀가 주었다는 거짓말을 했을 때보다 지금 모든 것을 고백하는 그녀의 눈이 훨씬 더 강인하고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했다. 좋아. 태민이 말했다. 당신이 내 칼이 되겠다면 나도 당신의 방패가 되어주지.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인터컴을 눌렀다. 김 비서, 지금부터 한지원 씨를 전략감사실 인턴직에서 해임한다. 지원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대신 태민은 말을 이었다. CEO 직속 특수 프로젝트 데이터 분석관으로 임명한다. 45층 내부에 별도 사무실을 마련하고 그룹 내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최고 등급 접근 권한 레벨 S를 부여해. 오 팀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그녀의 업무에 간섭할 수 없어. 오직 내게만 직보한다. 김 비서가 인터컴 너머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는 곧바로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것은 파격적인 조치를 넘어선 선전포고였다. 태민은 더 이상 박찬호를 떠보거나 견제하는 대신 정면으로 칼을 뽑아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칼자루를 그는 한지원에게 쥐어주었다. 이제부터 우리의 적은 박찬호 부회장 단 한 명이야. 태민이 지원에게 말했다. 그를 무너뜨릴 완벽한 증거를 찾아내. 자금 흐름도 해외 계좌 그리고 5년 전 JS 데이터 솔루션 사건의 증거까지 전부. 하지만 오 팀장과 박 부회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지원이 냉정하게 현실을 지적했다.
알아, 태민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른 먹잇감을 던져줄 거야. 내가 직접. 태민은 지원을 사무실에서 내보내기 전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확인했다. 한지원 씨, 이건 단순한 업무가 아니야. 전쟁이야. 당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이고 그들은 또다시 무슨 짓이든 할 거야. 두렵지 않나. 지원은 자신의 낡은 가방끈을 고쳐쥐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두려웠다면 애초에 이곳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한지원의 지위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복사기 옆 구석자리의 인턴이 아니었다. 그녀는 45층 가장 안쪽 방음 처리된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자신만의 사무실을 갖게 되었다. 전략감사실 직원들은 이제 그녀를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대신 두려움과 경외가 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CEO의 숨겨진 칼이라는 새로운 별명과 함께, 그리고 강태민은 약속대로 움직였다. 그는 박찬호 부회장이 공들여 준비하던 동남아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며 감사팀의 주력을 그쪽으로 돌렸다. 박찬호의 시선이 리조트 프로젝트 방어에 쏠린 사이 한지원은 은밀하게 그룹의 가장 깊숙한 서버실로 잠수하기 시작했다. 그녀와 강태민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공동의 적을 가진 서로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유일한 방패인 동맹이 되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박찬호 부회장의 집무실은 60층에 걸맞은 위압적인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그가 손에 든 최고급 크리스털 잔 안에 위스키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오 팀장이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특수, 프로젝트 분석관, S등급 접근 권한. 박찬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집무실의 온도를 몇 도는 떨어뜨릴 만큼 차가웠다. 그는 오 팀장의 보고를 믿을 수가 없었다. 청소부 계집애. 자신이 한낱 벌레 혹은 강태민의 하룻밤 상대로 치부했던 그 여자가 하루아침에 은성그룹의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칼자루를 쥐었다는 사실을. 강태민, 이 어린 놈이. 박찬호는 잔을 벽난로에 집어던졌다. 쨍그랑간하는 파열음과 함께 값비싼 술이 대리석 위로 흩뿌려졌다. 이것은 더 이상 견제나 시험이 아니었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강태민이 자신에게 정면으로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그리고 그 칼끝으로 5년 전 자신이 묻어버렸던 한정훈의 딸을 선택했다. 그 계집애가 한정훈의 딸이라는 걸 언제 알았지? 오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박찬호가 소리쳤다. 중요한 건 그 계집애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는 무기를 손에 쥐었다는 사실이다. 박찬호는 5년 전의 일을 떠올렸다. JS 데이터 솔루션. 한정훈. 성가식에 정의를 부르짖던 멍청이.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시 부장이었던 박찬호는 은성의 R&D 기술을 경쟁사에 팔아넘기며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다. 한정훈은 그 자금 흐름의 일부, 바로 그 유령 회사들의 이름을 포착하고 내부 감사를 요구했다. 박찬호는 그를 처리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모든 거래처를 압박해 파산시키고 자살로 위장해 묻어버렸다. 완벽한 처리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망령이 딸의 모습으로 돌아와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부회장님, 이제 어떡하시겠습니까? S등급 권한이면. 클린 로지스틱스 서버에도. 닥쳐. 박찬호는 냉정을 되찾았다. 그는 이런 위기를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었다. 그가 이 자리까지 오른 것은 단지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그 비리를 덮는 기술이 탁월했기 때문이었다. 강태민이 칼을 뽑았으니 우리도 칼을 뽑아야지. 아니, 우리는 그물을 쳐야 한다. 역시서 그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그 계집애가
S등급 권한을 가졌다고 잘 됐군. 권한이 클수록 추락할 때의 충격도 큰 법이지. 무서운 말씀이신지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들 거다. 박찬호는 새로운 시가를 꺼내 불을 붙였다. 그 계집애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뭘까? 바로 증거다. 5년 전의 증거, 그리고 현재의 증거. 우리가 그 증거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는 오 팀장에게 다가가 어깨를 쳤다. 강태민이 그 계집애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 보호막이 오히려 그녀를 가두는 감옥이 될 거다. 당장 IT 보안팀의 박 실장과 재무팀의 윤 상무를 내 방으로 불러.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다. 같은 시각 45층의 유리벽 사무실. 한지원은 지난 48시간 동안 단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다. 그녀의 앞에는 세 대의 모니터가 불을 밝히고 있었고 그 안에는 은성그룹의 수십 년치 재무 데이터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S등급 접근 권한은 그녀에게 신세계를 열어주었다. 이전에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서버의 심장부 암호화된 재무원장. 그리고 박찬호 부회장의 개인 승인 기록까지. 그녀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시작했지만 지금 그녀가 마주한 부패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박찬호는 단순히 자금을 빼돌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룹의 핵심 기술 R&D 예산을 유령 회사로 빼돌려 고사시키는 동시에 그 기술을 해외 경쟁사에 팔아넘기며 이중으로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그는 은성그룹의 뿌리부터 갉아먹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그 돈의 출구를 발견했다. 모든 자금은 클린 로지스틱스, 블루마린, JNP 컨설팅이라는 세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단 하나의 계좌로 모이고 있었다. 리히텐슈타인에 위치한 바두츠 캐피털이라는 정체불명의 투자회사. 하지만 더 무서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 계좌로의 이체는 지난 5년간 소액으로 분산되어 이루어졌지만 바로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전례 없는 규모의 거대한 이체가 예약되어 있었다. 이건 지원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기업 일정을 크로스체크했다. 그리고 그날을 발견했다. 은성그룹 정기 주주총회. 바로 48시간 후였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박찬호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강태민이 반대하던 동남아 리조트 개발 사업, 물론 이것도 자금 세탁을 위한 거대한 위장 사업이었다. 을 통과시키고 그 혼란을 틈타. 그리고 승인된 예산을 명분으로 삼아 그룹에 남아있던 비자금 잔액 전부를 해외로 빼돌리고 도주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한탕이었다. 지원은 즉시 인터컴으로 강태민을 연결했다. 몇 분 후 CEO 집무실에서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다. 41시간. 태민은 지원이 내민 최종 보고서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주주총회 당일 그는 모든 것을 끝내고 떠날 생각이었군. 그렇습니다. 지원이 긴박하게 말했다. 이 예약, 이체 기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가 이체를 실행하도록 승인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박 부회장은 절대 자신의 디지털 서명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오 팀장이나 재무팀의 윤 상무를 통해 대리 승인을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박찬호의 충견들이야. 절대 입을 열지 않겠지. 태민은 턱을 문질렀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야. 그가 직접 서명하게 만들어야 해. 주주총회 전에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체를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그에게 미끼를 던질 거야. 내가. 태민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내가 동남아 리조트 사업에 대한 특별 감사를 선포하고 주주총회 안건에서 제외시키겠다고 공표할 거야. 자금줄이 막힐 위기에 처하면 그는 어떻게든 남은 돈이라도 빼내기 위해 서두를 수밖에 없어. 그때가 우리가 그의 서명을 잡아챌 유일한 기회야. 너무 위험합니다. 지원이 반박했다. 그건 우리가 그의 계획을 알고 있다고 광고하는 셈입니다.
그가 계획을 취소하고 잠적해버리면, 아니, 태민은 단호했다. 그는 욕심이 많아.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나 그리고 내 할아버지를 속여왔다는 오만함에 빠져있지.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오히려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겠지. 태민의 예측은 정확했다. 하지만 그가 예측하지 못한 것은 박찬호의 함정이 이미 그들 모르게 작동을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지원은 바두추 캐피털로 향하는 마지막 연결, 고리 박찬호의 직접 승인 명령을 찾기 위해 다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시스템을 분석하고 있었다. 강태민은 박찬호를 압박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러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그녀는 시스템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데이터 패킷 흐름을 감지했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시스템을 통해 외부로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는 듯한 흔적이었다. 이건 뭐지? 그녀는 본능적인 불안감에 그 데이터 패킷을 추적했다. 발신지는 놀랍게도 그녀 자신의 IP로 위장되어 있었다. 그리고 수신지는 은성그룹의 최대 경쟁사인 태평양 테크의 해외 서버였다. 함정이야. 지원은 즉시 연결을 끊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S등급 접근 권한 자체가 그녀를 기밀 유출범으로 만드는 완벽한 도구로 이용당한 것이다. 박찬호가 그녀의 접근 권한을 역이용해 그녀가 마치 그룹의 핵심 기밀, 아마도 차기 분기 실적 보고서와 신기술 데이터를 경쟁사에 팔아넘기는 것처럼 꾸민 것이다. 동시에 그녀의 또 다른 모니터에 경고창이 떴다. 그녀가 알지도 못하는 소액의 자금이 재무팀 서버에서 그녀의 권한으로 승인되어 정체불명의 해외 계좌 박찬호가 만들어둔 또 다른 함정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로그 기록이었다. 데이터 유출, 자금 횡령, 그녀가 박찬호에게 씌우려 했던 모든 죄명이 이제 완벽하게 조작된 디지털 증거와 함께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유리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들어온 것은 강태민의 비서가 아니었다. 그들은 은성그룹의 내부 보안팀 요원들과 그들을 이끄는 윤리감사위원회의 수석위원장, 박찬호의 최측근 중 하나이었다. 한지원 씨. 위원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서류를 내밀었다. 당신을 그룹 핵심 데이터 불법 유출 및 업무상 횡령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건 내부 감사 영장입니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의 책상으로 달려들어 모든 장비를 압수하기 시작했다. 이건 함정입니다. 전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지원이 외쳤다. 모든 증거는 당신의 단말기에서 나왔습니다. 위원장은 그녀의 책상에서 방금 전송이 완료된 기밀 유출 로그와 횡령 이체 기록, 프린트물을 집어들었다. C등급 권한을 받자마자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 강태민 회장님도 당신에게 단단히 속으셨군. 당장 그녀를 연행해 요원들이 지원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45층의 모든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은성그룹의 비밀병기이자 CEO의 칼이었던 한지원은 불과 며칠 만에 그룹을 배신한 최악의 범죄자로 낙인 찍힌 채 끌려나갔다. 그녀는 보안팀 엘리베이터에 타기 직전 복도 끝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며 비웃고 있는 오 팀장을 보았다. 박찬호의 덫이 완벽하게 작동했다. 이제 48시간 후면 주주총회였고 강태민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칼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위험인물에게 최고 권한을 넘겨준 무능한 CEO라는 치명적인 오명까지 쓰게 될 위기에 처했다. 한지원이 내부 보안팀에 의해 연행된 후 48시간은 지옥과도 같았다. 그녀는 본사 지하 3층 창문 하나 없는 내부 감사실 임시 구금시설에 갇혔다. 박찬호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잠을 재우지 않으며 강압적인 신문을 이어갔다. 누가 사주했나? 태평양 테크에 얼마를 받고 정보를 넘기기로 했나? 강태민 회장도 공범인가? 그들은 그녀를 무너뜨려 강태민까지 엮으려 했다. 하지만 지원은 5년 전 아버지를 잃었을 때보다 더 차갑게 버텼다. 그녀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오직 한 사람만을 기다렸다. 주주총회 D-Day 아침 7시 구금실 철문이 열리고 들어온 것은 박찬호의 부하들이 아닌 강태민의 김비서였다. 그는 굳은 얼굴로 지원에게 옷가방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그녀의 낡은 정장이 아닌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의 여성용 파워 수트와 새 구두가 들어있었다. 회장님께서 김 비서가 목소리를 낮췄다. 박 부회장이 덫을 놓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덫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할지는 몰랐습니다. 한지원 씨의 체포는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증거는요? 지원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모든 장비는 압수당했다. 박 부회장은 한지원 씨의 모든 장비를 압수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김 비서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그들이 압수한 것은 45층 사무실의 공식 장비뿐입니다. 회장님께서는 한지원 씨가 청소부 시절부터 사용했던 개인 암호화 클라우드 서버의 존재를 믿고 계십니다. 6개월간 아무도 모르게 데이터를 수집했던 분이 가장 중요한 증거를 책상 위에만 올려두었을 리가 없다고요. 지원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그렇다. 그녀는 모든 핵심 증거 박찬호의 자금 흐름도 원본과 5년 전 아버지의 기록을 단 하나의 USB에 담아 아무도 모르는 곳. 그녀가 처음 쓰러졌던 로비의 대리석 기둥 틈새에 숨겨두었었다. 그리고 그 데이터의 암호화된 백업본은 그녀만이 아는 클라우드에 있었다. 주주총회는 예정대로 9시에 시작됩니다. 박 부회장은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는 한지원 씨를 산업 스파이로 매도하고 CEO인 강태민 회장님의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힌 뒤 동남아 리조트 안건을 통과시켜 마지막 자금을 인출할 계획입니다. 김 비서가 말했다. 회장님께서 무대를 준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주인공이 되어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원은 새 옷으로 갈아입으며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청소부도 불안에 떨던 인턴도 없었다.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정의감으로 단련된 날카로운 칼날 같은 여전사가 서 있었다. 오전 9시 은성그룹 본사 대강당, 수백 명의 주주와 투자자 그리고 언론 매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CEO 직속 분석관이 주총 직전 산업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탓이었다. 강태민은 주석단 상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굳어 있었다. 이사들 사이에서는 그를 향한 불신과 견제의 눈빛이 역력했다. 반면 박찬호 부회장은 여유가 넘쳤다. 그는 오늘 이 자리의 진정한 승리자였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박찬호가 연단에 올랐다. 그는 완벽한 재무제표를 스크린에 띄우며 지난 분기에 훌륭한 실적을 자랑했다. 최근 그룹 내부에 불미스러운 혼란이 있었던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젊은 경영진의 의욕적인 시도가 때로는 검증되지 않은 임무를 중용하는 실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는 노골적으로 강태민을 저격했다. 하지만 박찬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 암세포는 신속하게 제거되었습니다. 우리 은성그룹은 굳건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기를 타개하고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동력, 바로 동남아 리조트 개발 사업의 최종 승인을 오늘 주주 여러분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사들과 주주들이 박수를 보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투표 버튼만 누르면 그는 수천억 원의 마지막 자금을 손에 쥐고 합법적으로 떠날 수 있었다. 잠깐만요, 부회장님.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강태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박 부회장님의 훌륭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남아 리조트 사업 안건을 표결에 붙이기 전 태민이 객석을 둘러보았다. 우리 그룹의 해외 자산 운용과 관련하여 주주 여러분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대체 감사 분석 자료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박찬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대체 감사라고요, 회장님. 모든 재무자료는 대한민국 최고의 회계법인을 통해 감사를 마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공식 감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강태민은 차갑게 응수했다. 그리고 이 특별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이 데이터를 직접 발굴해낸 전문가가 설명하는 것이 맞겠지요. 박찬호가 비웃었다. 누굴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마 지금 구금 중인 그 범죄자라도 데려오시겠다는 겁니까? 강태민은 대답 대신 대강당의 정문 입구를 향해 손짓했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한지원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수백 명의 시선을 받으며 연단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저 계집애가 왜 저기에... 박찬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경멸과 당혹감에 휩싸여 보안팀을 찾았다. 오 팀장과 보안실장은 사색이 된 채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원은 연단에 서서 강태민이 건넨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박찬호를 지나쳐 주주들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안녕하십니까. 은성그룹 CEO 직속 특수 프로젝트 분석관 한지원입니다. 그녀의 차분하고도 힘있는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저는 오늘 박찬호 부회장님께서 제출하신 재무제표의 누락된 주석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그녀는 USB를 연단 컴퓨터에 꽂았다. 중앙 스크린에 화려했던 재무 그래프가 사라지고 그녀가 6개월간 추적해온 복잡한 데이터 매트릭스가 나타났다. 주주 여러분께서는 클린 로지스틱스, 블루마린, JNP 컨설팅이라는 세 개의 협력 업체를 아십니까? 이들은 지난 5년간 우리 그룹의 물류 폐기물 처리 및 해외 컨설팅 비용으로 막대한 자금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이 바뀌었다. 새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주소지, 법인 대표 정보가 떴다. 이 세 회사는 모두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주소지 유령 사무실에서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지원은 멈추지 않았다. 이 유령 회사들은 그룹의 R&D 예산과 핵심 기술 개발비를 컨설팅 비용과 폐기물 처리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수년에 걸쳐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은 단 하나의 해외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의 바두츠 캐피털. 그녀는 자신이 처음 쓰러졌을 때 강태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바로 그 데이터의 완성본을 스크린에 띄웠다. 완벽한 자금 세탁 흐름도였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시겠지요. 지원이 박찬호를 돌아보았다. 이 모든 거래는 오 팀장과 재무팀 윤 상무의 대리 승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박 부회장님께서는 꼬리를 완벽하게 자르셨다고 생각하셨겠죠. 교진말 이 모든 건 저 여자가 조작한 겁니다. 박찬호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저 여자는 우리 회사의 기밀을 경쟁사에 팔아넘기려던 산업 스파이라고 보안팀 뭐 하는 거야. 당장 저 여자를 체포해. 오 팀장과 박찬호 라인의 보안 요원들이 무대 위로 뛰어 올라오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그만. 강태민의 서늘한 명령과 함께 대강당의 모든 출입문이 동시에 열렸다. 들어온 것은 은성의 보안 요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들려 있었다.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금융범죄 수사팀입니다. 선두의 선 검사가 무대 위로 올라서며 배지를 내보였다. 박찬호와 그를 따르던 보안 요원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강태민이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승리선언처럼 장내에 울려 퍼졌다. 박찬호 부회장의 말대로 한지원 분석관은 이틀 전 체포되었습니다. 그것은 박 부회장과 그를 따르는 내부 보안팀이 누구의 명령을 받는지 확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태민은 지원의 옆에 섰다. 그들이 한지원 씨를 불법 구금하고 신문하는 동안 한지원 씨가 목숨 걸고 찾아낸 이 모든 증거 원본은
검찰에 전달되었고 지난 30여 시간 동안 밤샘 검증을 마쳤습니다. 그는 검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검사가 박찬호를 향해 다가갔다. 박찬호 씨, 당신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증거, 인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철컥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박찬호는 무대 위에 무너져 내렸다. 오 팀장을 비롯한 그의 하수인들도 검찰 수사관들에게 줄줄이 연행되었다. 수백 명의 주주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한지원은 5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아버지를 생각하며 굳게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다. 대강당의 문이 닫히고 검찰이 박찬호와 그의 공모자들을 연행해 나가자 장내는 일순간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공허한 정적에 휩싸였다.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은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거대한 드라마에 넋을 잃었다. 은성그룹의 2인자 수십 년간 그룹을 지탱해온 거목이 대한민국 경제사상 최악의 금융 스캔들 주범으로 몰락하는 순간이었다. 모든 시선은 이제 연단 위에 남은 두 사람 젊은 CEO 강태민과 그가 비밀병기라고 칭한 미스터리한 여직원 한지원에게로 향했다. 강태민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강당 전체를 장악하는 힘이 실려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오늘 은성그룹의 가장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드리게 되어 그룹의 총수로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사과는 길지 않았다. 변명도 없었다. 은성은 오늘 수십 년간 조직의 심장부에 기생해온 거대한 암 덩어리를 도려냈습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새살이 돋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는 옆에 선 지원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수백 대의 카메라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녀를 소개했다.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낸 것은 저의 최정예 감사팀도 외부의 회계법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기 서 있는 한지원 분석관입니다. 태민은 그녀의 과거 청소부로서의 잠입이나 아버지를 잃은 사연을 공개적으로 들추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 개인의 상처이자 무기였지 대중의 가십거리가 아니었다. 그는 오직 그녀의 능력과 용기만을 강조했다. 한지원 분석관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진실의 조각들을 목숨을 걸고 맞춰냈습니다. 그녀는 박찬호 부회장의 악의적인 프레임과 협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바로 은성그룹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투명성과 정의의 상징입니다. 그는 주주들을 향해 약속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100% 협조그룹 전반에 걸친 고강도 구조조정 그리고 완벽하게 새로운 윤리 경영 시스템의 도입. 사태는 수습되었고 강태민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그룹에 대한 장악력을 완벽하게 다졌다. 그날 이후 몇 주간 대한민국은 은성 게이트로 들끓었다. 박찬호 부회장의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한지원이 제시한 데이터는 반박의 여지가 없는 스모킹 건이었다. 박찬호는 마지막까지 강태민을 물고 늘어지려 했지만 그의 모든 비자금 흐름은 강태민이 회장직에 오르기 훨씬 이전, 즉 5년 전 JS 데이터 솔루션 사건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 한지원은 법정의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다. 그녀는 검사처럼 냉철하게, 교사처럼 정확하게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를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박찬호가 어떻게 한 정직한 중소기업 JS 데이터 솔루션의 기술을 탈취하고 고의 부도를 유도했으며 그 대표 한정훈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명백히 입증했다. 재판 결과 박찬호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증거 인멸교사 그리고 5년 전 사건에 대한 배임 수중제 혐의까지 더해져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오 팀장을 비롯한 내부 공모자들 역시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 뒤 한 경제지는 한 면에 이런 기사를 실었다. JS 데이터 솔루션
한정훈 대표 5년 만에 명예회복. 검찰 은성게이트 피해자로 공식 인정. 지원은 그 신문기사 한 부를 들고 아버지의 소박한 추모 공원을 찾았다. 그녀는 비석 앞에 신문을 내려놓았다. 5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복수심과 억울함이 차가운 빗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를 꿈꾸지 않았다. 그녀는 정의를 실현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은성그룹에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박찬호 라인으로 분류되었던 부패한 임원들은 모두 해임되었고 조직은 강태민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었다. 지원은 강태민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녀의 목적은 이루어졌다. 이걸 받으라고 가져온 건가? 강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그녀의 사직서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그들의 첫 만남이었던 병실, 그리고 동맹을 맺었던 두 번째 만남과는 또 다른 공기가 흘렀다.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빚진 것이 없었고 오직 깊은 신뢰만이 남아있었다. 제 일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이 차분하게 말했다. 끝났다고 태민이 피식 웃었다. 아니, 이제 시작이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박찬호는 증상이었을 뿐 질병 자체가 아니었어. 은성그룹이라는 이 거대한 몸은 수십 년간 굶어왔고 지금도 어디선가 새로운 박찬호가 자라나고 있을지도 모르지. 나는 의사로서 암 덩어리를 제거했지만 이 몸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 영양사와 트레이너가 필요해. 나는 당신이 먼지를 닦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신을 믿는 게 아니야, 한지원 씨. 태민이 말했다. 당신은 아무도 보지 않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데이터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유일한 사람이야. 당신은 이 건물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아. 그래서 도망치게 둘 수 없어. 강태민은 그녀의 사직서를 찢어버리는 대신 새로운 임명장을 그녀 앞에 내밀었다. 임명장, 성명 한지원, 직책 은성그룹 미래전략감사 및 윤리경영실장. 그것은 단순한 승진이 아니었다. 부회장급에 준하는 정열권을 가지며 그룹 내 모든 자회사와 부서를 불시에 감사하고 CEO에게만 직보하는 자리. 과거 박찬호가 자신의 부패를 위해 악용했던 바로 그 칼자루를 강태민은 이제 가장 깨끗하고 날카로운 손에 쥐어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것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당신만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야. 태민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정의를 원한다고 했지. 그렇다면 이제 그 정의를 시스템으로 만들어. 다시는 당신의 아버지 같은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은성그룹을 가장 투명한 회사로 만드는 것. 그게 당신의 다음 임무야. 지원은 오랫동안 임명장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것을 받아들었다. 6개월 후 은성그룹 50층. 미래전략감사실이라는 현판이 붙은 통유리로 된 거대한 사무실. 한지원은 자신이 직접 스카우트한 날카로운 눈빛의 젊은 분석가들 앞에서 다음 분기 감사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녀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정장을 입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화려하게 치장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프로페셔널리즘과 신뢰를 상징했다. 다음 타겟은 은성바이오입니다. 자금 흐름 깨끗해 보입니다. 너무 깨끗해요. 마치 그녀가 스크린을 가리켰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청소한 것처럼요. 파고 들어가 봅시다. 팀원들이 바쁘게 흩어지고 그녀는 잠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강태민이 들어왔다. 그는 이제 딱딱한 CEO가 아니라 가장 신뢰하는 동료를 대하는 편안한 얼굴이었다. 새로운 동남아 프로젝트 보고서 잘 봤어, 한 실장. 완벽하더군. 수정할 부분이 많습니다, 회장님. 예산안이 너무 부풀려져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재조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조하, 당신에게 맡기지. 태민은 잠시 그녀와 함께 서울의 정영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좀 익숙해졌나 그 자리는. 지원은 자신이 처음 쓰러졌던 1층 로비를 아득하게 내려다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이 자리에 익숙해지지 않을 겁니다. 익숙해지는 순간 박찬호가 될 테니까요. 저는 그저 매일 바닥을 청소할 뿐입니다. 다만 이제는 대걸레가 아니라 데이터로 청소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죠. 강태민은 그녀의 대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더 이상 이 회사의 부패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가장 완벽한 감시자 가장 정직한 심장이 이곳에 있으니까 한지원은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숨은 가난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용기로 운명을 개척하고 정의를 시스템으로 구현해낸 은성그룹의 새로운 심장이자 가장 밝은 빛이었다.